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증시 캘린더를 올려드렸죠. 6월 증시 캘린더를 6월 1일에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응들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따뜻하게, 야, 이런 거 너무 좋다. 올려줘서 고맙다. 한눈에 보게 돼서 너무 좋다. 근데 또 다른 댓글들이 뭐가 있었냐면, 야, 너무 좋은데 이거 뭔 말이냐? 어떻게 보는 거냐? 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내가 올렸는데, 아, 모르실 수 있지? 이러면서, 아, 내가 설명을 안 해드렸구나. 잘못했네. 이러고, 깜짝 놀라서 영상을 지금 켰어요. 지금 6월 4일 새벽이고요. 소문의 증시 캘린더를 일단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걸 올려드렸는데, 지금 6월 4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1, 2, 3은 지났죠. 그럼 나머지 이제 일정들은 좀 펼쳐질 건데, 오늘은 제가 이 증시 캘린더 보는 법이랑,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6월 장세가 펼쳐질 건지 미리 보기, 6월 증시 프리뷰까지 네, 해드리고, 최근 근황, 국제 정세까지 다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여기 다 끝나면 제가 6월 말일에는 다시 7월달 증시 캘린더를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6월 말에 7월에 정세를 좀 미리 땡겨서 볼 수 있게 좀 그렇게 인사이트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기 6월 1일자 보면은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라고 나와 있고 2일자에 연준 베이지북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저게 뭐냐, 뭐 베이지북은 뭔 책이냐, 저 어떻게 봐야 되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주린이분들 많으실 테니까 요거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써있는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를 먼저 봐야겠죠. 그러면은 저걸 보려면 일단 인터넷 창을 띄우고요. 여기에서 ism.ws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ISM이 뭐냐면 공급관리자협회예요. 공급관리자협회인데 여기서 ISM 리포트 온 비즈니스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매뉴팩처링 PMI랑 서비스 PMI가 나오는데 요거는 제조업 PMI고 비제조업 PMI입니다. 서비스 PMI 지수인데 PMI가 뭔데? 구매자 관리 지수예요. 구매자 관리 지수가 뭐냐? 각 기업들에 가면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재 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뭐 바퀴를 만들어 그러면 뭐 이제 원자재들을 하나씩 살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를 만들어 원자재들을 살 거고. 그럼 그 자재 부장님한테 이 ISM이라는 공급 관리자 협회 여기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장님 있잖아요. 이번에 경기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럼 자재 부장님들이 내가 지금 자재를 관리를 하니까 뭐 수입 수출 이런 동향을 알잖아. 그래서 내가 경기를 좀 아는데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번 경기는 좀 이럴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다.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낮다.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근데 여기를 들어가서 뷰 리포트를 눌러보시면 세부 항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세부 항목이 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글씨를 조금 키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치가 나왔죠. 이게 6월 1일에 나온 거예요. 3일 전에 나온 건데 요거를 제가 보셔야 된다라고 캘린더를 드린 겁니다. 그럼 야 이거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기 일단 제조 PMI 지수가 지금 4월에 60.7이었는데 5월에 61.2로 올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0보다 훨씬 상방이니까 역시나 지금 증시가 계속 신고가 갱신하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요렇게 지수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호황기에 접어들어 있는 지수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랐죠. 그래서 일단 좋나 보네 하고 넘어가면 그 밑에 신규 오더가 있습니다. 자, 신규 수주권이 있는데 64.3에서 67로 또 올랐죠. 그러니까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지수를 보니까 62.5에서 58.5로 줄었어요. 이거 안 좋죠. 요건 세부지수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산지수가 떨어졌다. 야, 근데 사람들이 수주를 하고 주문을 하는데 생산은 못해. 이거 왜 그래?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 밑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용 쪽이 55.1에서 50.9로 떨어졌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을 풀죠. 근데 미국은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얘네들 실업급여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얘네 탱자탱자 놀고 실업급여만 신청을 해도 하루에 18만원에서 20만원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위 노동자 계층부터 일을 안 해요. 그게 중위 노동자 계층까지 좀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하루에 20만원 벌기가 쉬워요. 어렵죠. 근데 지금 미국의 전 국민들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거의 뭐 1년 단위로 놀고 먹으면서 카우치에서 포테이토칩 우걱우걱 하면 하루에 20만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가서 25만 원, 3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안 벌죠. 난 놀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20이 나오는데. 그니까 지금 요렇게 인력난에 휩싸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그래서 요러한 그 양적 완화의 부작용 때문에 조금 여기 인플로이먼트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생산 지수가 좀 떨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요겁니다. 여기 운송 지수인데 75에서 78.8로 늘었죠. 요거는 그만큼 운송을 할 때 운송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할 때 제한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송, 운송 이러한 이슈도 악재로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재고는 46.5에서 50.8로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요 고객 재고가 28.4에서 28로 떨어졌죠. 이게 왜 문제냐면 28.4가 진짜 하방이에요. 근데 28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하실 한 번 더 뚫고 간 거거든요. 이게 유지가 되고 더 내려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주요 고객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재고가 없다. 그래서 물건이 없다. 공급난이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는 가격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지금 전반적으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오더는 되게 많아. 근데 사람도 못 구해. 운송도 잘 안 돼.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고도 없어. 그래서 공급난에 휩싸이는데 가격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돼. 요겁니다. 그 다음에 백로고보 오더니까 요게 수주 잔고입니다. 근데 수주 잔고는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계속 물건 주문하는 사람 많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신규 수출건을 보니까 수출건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건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기는 대체적으로 굴러는 가는데 지금 재고 이슈가, 공급난 이슈가, 인력 이슈가 굉장히 심하다. 그 다음에 수요만 많아서 전반적인 쇼티지 상황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요게 PMI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아까 달력에서 그게 있었죠. 어디 볼까요? 저 베이지북이 있었죠. 그래서 베이지북도 본 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사이트에서 이번에는 연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페더럴 리저브 가버먼트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게 연준 사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머니터리 폴리시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FOMC 캘린더도 있는데 그 밑에 좀 가보면 리포트에 베이지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2021년에 요렇게 지금 나와 있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베이지북이 뭐냐? 말 그대로 베이지색 책이에요. 그게 뭔데? 연준에서 12개 이사회가 매년 8번, 그러니까 6주 단위로 FOMC도 1년에 8번 하고 6주 단위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FOMC라는 통화정책 회의를 하기 2주 전에 베이지북이라는 리포트를 미리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연준 이사회에서 뭐 기업 동향이나 뭐 고용이나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OMC 하기 전에 밑밥을 좀 까는 그러한 리포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에 8차례인데 벌써 4차례가 나왔죠. 근데 6월 2일 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보셔야 됩니다 라고 캘린더에 써 드린 거고,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로 베이지색 책이죠. 그래서 그린북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베이지북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12개 연준 이사회가 요렇게 12개 주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이사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뭐 속닥속닥 이야기하면서 뭐 기업이 어떻고 고용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그래서 뭐 통화를 어떻게 하고 뭐 테이퍼링을 하고 말고 양적 완화를 하고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내셔널 서머리 정도만 보셔도 되거든요. 대충은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잠깐 봐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국가 경제가 지금 보통 속도로 보통 페이스로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월초랑 5월 말 4초 5말 해가지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지금 빨라요. 그러니까 전 기간보다는 조금 더 전에 보고된 기간보다는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속도로 잘 경제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요게 전 기간보단 조금 더 빠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몇몇 개 요약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좀 말을 해 주기도 해요.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요게
백신 비율이나 아니면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나 이거 관련돼서 조금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근데 요게 한편으로 또 어떻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충격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뭔 충격이냐 봤더니 지금 공급망 요거 악영향, 요거 공급망 좀 망가지는 거 요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ISM에서 PMI 지수 나온 거랑 이야기가 좀 비슷하죠. 공급난이 경제는 좋아지고 있어. PMI는 올라가는데 지금 공급난이 좀 심해. 요걸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다른 요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보기 힘드시면 그냥 요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베이지북을 치시면 돼요. 우리한테 구글이 있잖아. 베이지북 치시면 여기서 베이지북 관련돼서 이제 저걸 보고 대한민국에서 뭐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뭐나 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야, 이번 베이지북이 어땠는데 말이야. 내가 올 때는 어떻고 막 이래요. 그러면 베이지북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기도 하지만 각자 의견이 갈리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인사이트를 최종적으로 야 얘네 기조가 어떤지를 좀 명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원문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 보는 거랑 베이지북이랑 그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좀 간단해요. 지금 ADM 코리아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 저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종목이 생기겠죠. 이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미국 5월에 고용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저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해요. 그럼 저기에서도 연설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베이지북과 FOMC 그 사이에서 저 연설 내용도 영향이 시장에 있겠죠. 그러니까 저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일하고 8일에 뭐가 있나요? 라운테크 공모 청약이 있죠. 그래서 신규 공모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소하게 뭐 균등 배정 물량 수익 잘 가져가실 분들은 공모 청약 하시라고 좀 이렇게 제가 캘린더를 올려드렸고 지금 7일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애플 WWDC인데 저게 개발자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뭐 큰 이슈가 있다기보다 애플이 이번에 또 무슨 신기술을 들고 나오나 그래서 IT 쪽에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나 없나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제주항공에서 인천 사이판 노선을 운항을 재개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저 이슈는 컨택주, 여행주 뭐 이런 쪽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섹터도 조금 관련돼서 살펴보시면 되고 10일은 둘째 주 목요일이죠. 국내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변동성 조심하시고요. 넷마블 제2의 나라 제가 옛날에 넷마블 영상 올려드리면서 저거 좀 대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거 출시되면서 지금 얼마나 트래픽이 발생하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일에 G7 화상회의가 있는데 지금 G7 화상회의에서 또 미국이랑 이제 G7이랑 또 속닥속닥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쪽의 반응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중국이 화를 내는지 아니면 조용히 잘 넘어가는지 이런 거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게 지금 이슈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랑 지금 중국만 대립이 아니라 프랑스랑도 좀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쪽에서 옛날에 뭐 덴마크랑 관련돼서 감청 이슈가 좀 있어서 정치적으로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G7 화상회의에서 이번에는 그것도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G7에서 지금 백신이 잉여가 되는 국가가 있고 부족한 국가가 있는데 요거를 전반적으로 조율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러한 논제도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서 보시면 백신이 잘 보급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나 뭐 기타 아시아 신흥 이머징 마켓에서도 조금 안정성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머니가 글로벌에서 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14일에는 중국 대만 휴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영향을 좀 덜 받겠다. 그다음에 HPO가 보유예수가 해제가 되죠. 3%가 좀 안 되는 물량인데 HPO 주주분들 약간 보유예수 충격 조심하셔야 되고 15에서 16일은 ST 바이오센서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신규 공모주 하실 분들 저거 유의해서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EU 백신 여권 도입한다고 15일에 나와 있죠. 저게 뭐냐면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백신 여권 이제 세상이 풀린다. 이제 리오프닝 세상이 다시 이렇게 다시 개방이 되는 그 기대감이 엄청 클 테니까 저 이슈 관련돼서 컨택주들 섹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외화 지급 준비율 인상이라고 있는데 지금 위안화가 강세예요. 이게 왜 강세냐면 중국에서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 있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연방준비제도라든가 뭐 유럽의 뭐 그냥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이러한 기타 국가들은 양적 완화를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중국 쪽은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위안화가 강세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통화를 엄청 많이 풀어서 통화가 약세인데 중국 쪽의 위안화는 강세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 원래 그 고민에 빠졌어요. 달러가 뭐 좋긴 한데 너무 찍어대니까 저희 가치가 없잖아요. 돈의 가치가 하락이 돼서 이 달러를 다른 좋은 자산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돈을 못 찍어내는 신흥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유입이 돼야 돼. 근데 한국이나 뭐 기타 다른 나라 보니까 코로나가 아직 안 잡혔단 말이지. 그래서 몰빵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중국은 코로나도 잡혔는데 돈도 많이 안 찍었어. 그러니까 위안화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 쪽의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위안화 강세되면 중국은 옛날에 일본이 생각이 나죠. 잃어버린 20년. 야, 우리 저 일본 엔화처럼 저렇게 계속 떡상하다가 수출 경쟁력 잃어가지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되니까 중국에서 외화 지급 준비율을 인상을 합니다. 저게 그 이슈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외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말고 다른 화폐에 대해서 지급 준비율이니까 은행에 그만큼 더 많이 외화를 챙겨놔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외화를 좀 빨아들여서 갖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5%에서 7%로 단번에 올렸거든요. 이거 200bp면 엄청 센 겁니다.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외화 지급 준비율을 미친 듯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 있는 외화들을 은행들이 지금 다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럼 중국 내에서 외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럼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가 강제적으로 좀 정부의 개입으로 약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 이슈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야, 위안화 약세가 우리랑 뭔 상관인데? 위안화는 원화랑 관계가 있습니다. 원화는 원래 전통적으로 조금 말하기 좀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래요.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대리 통화인데 위안화가 잘 안 되면 뭐 무슨 이슈가 생기면 원화가 그 부분을 약간 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록시 통화로 동조화 보이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오르면 원화도 따라오르고 위안화가 빠지면 원화도 빠지는 그러한 전통적인 상황들이 연결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화 현상이 있어서 위안화가 강세면 미국 쪽의 스마트머니가 중국 시장으로 오죠. 왜냐하면 환차익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 안 올라도 난 중국 주식을 위안화로 사두면 값이 오른단 말이지. 그럼 원화도 똑같아요. 원화가 강세면 나는 한국 주식을 사도 삼성전자가 많이 안 올라도 환차익 때문에 이익이란 말이지.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고 원화가 강세면 중국 시장도 강세고 한국 시장도 강세인 그런 시장이 옵니다. 근데 지금 위안화가 계속 강세였다가 이번에 조치로 조금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좀 약세가 될 수 있겠고 원화도 똑같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약간 흔들릴 수 있겠다. 근데 요게 뭐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요게 어쨌든 근본적인 건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양적 완화를 미친 듯이 해댔잖아요. 하고 있고. 그럼 이쪽 돈은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위안화랑 원화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돈의 가치가 하락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만 거는 그런 역할인 거지 장기적으로 위안화랑 원화랑 달러랑 뭐 유로화랑 요 관계를 뒤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슈가 브레이크만 걸었다 뿐이지 속도만 늦춰졌고 전반적으로 위안화랑 원화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중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15일날 저 이슈 이제 전후로 해서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흔들리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15일날은 중국 외화 지급 준비율 인상을 보시라는 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16일날 미국 FOMC 회의 발표인데 저것도 똑같아요. 이제 베이지북을 봤으니까 FOMC 보는 것도 쉽겠죠. 다시 한번 좀 사이트를 가볼까요?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요거 사이트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연준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에 머니터리 폴리시 똑같이 보시면 여기 FOMC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얘도 3차례 했죠. 베이지북 4차례 나왔으니까 이번에 6월 15일에서 16일 날 4번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일단 4월 거를 볼게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6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일단은 스테이트먼트라고 성명서가 있고요. 성명서는 개괄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자회견이에요. 기자회견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네, 제롬 파월 막 이야기하고 여기서 기자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뉘앙스나 스탠스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미니체라고 나와 있는 게 최종 네, 의견서입니다. 요 의견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장황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양이 좀 방대하죠. 그럼 요것도 똑같이 여기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구글을 들어가면 여기에서 FMC 의사록을 치시면 의사록이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또 6월 되면은 또 뭐가 어쨌니 저쨌니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연준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여기 의사록 나와 있는 거 요거 보시면 요렇게 원어로 좀 어떤 기조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마저 진행을 하면 지금 16일까지 했죠. 17일날 라운테크 신규 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일날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거고, 21일날 20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가 되죠. 균등 배정 물량에서 내가 원래 그냥 내 계좌 하나로 뭐 이 증권사 저 증권사 막 대여섯 개 다 중복 청약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공모주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네, 공모주 쪽에 시장 열기가 아직 계속 광풍을 이어가는지 좀 식는지 좀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이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이슈요. 그다음에 24일에 미국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는데 저게 잠정치, 속보치 둘 다 6.4%고 예상치가 6.5%인데 실질적으로 확정치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래서 GDP가 예상했었던 컨센보다 뭐 업이냐 다운이냐, 그래서 경기가 얼만큼 좋아지고 있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일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무더기 보호예수 예제를 보호예수 해제를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량이 작지가 않거든요. 제주 맥주가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18%. 진시스템, 금호전기, EDGC 전부 다 물량이 상당합니다. 저 보호예수 나오면 이렇게 빵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저기 폭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저 일정 챙기셔가지고 저 종목들 잘 가려가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일에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마이크론이 반도체 중에 제일 빠릅니다.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저게 전 세계 반도체의 그 뭔가 방향을 결정을 하는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제일 빠르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요런 섹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 참고하셔서 반도체 근황이나 요런 추세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6월 캘린더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길었죠. 길었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를 좀 확인을 해 나가시면 미리 장세를 좀 땡겨서 볼 수 있어요. 아, 증시가 좀 요렇구나. 이번 달은 이런 이슈가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펼쳐질 거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유의를 하고 시장 분위기를 감지를 해서 내 종목들의 비중이나 뭐 이런 리밸런싱을 잘 조절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캘린더 보는 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고급반 영상이었어요. 고급반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것도 한두 번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는 주인님 분들이시라고 하시면 제가 옆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올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아시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성공 투자하세요.